NCS의 원리 문제 해결 능력 파트의 마지막 파트이죠. 자, 직무형 문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NCS의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직무형 파트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문제 해결에 관련된 직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이 뭔지, 뭐 그런 형태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바로 해당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직무형 문제다라는 전제 아래. 자, 첫 번째, 요 문제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 A는 한 생산 라인의 책임 관리자인데, 근데 다른 생산 라인과 비교해서 계속 생산성이 하락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A가 여러 가지 팀 현상을 정리해서 본사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은 A가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만든 도식 자료인데 그 도식 자료 안에 C에 들어갈 부분이 뭔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형태 문제는 이런 도식이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 문제는 꽤 많은 문제가 이 A 값이 뭔지는 넣어주고도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도 꼬리를 묻듯이 찾는 형태로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만약 이 문제처럼 A 값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이 해당되는 상황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A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문제상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생산성이 하락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잖아. 그쵸? 그러면 생산성이 하락된다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5번. 생산성이 하락된다. 이 부분을 바로 A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되겠다. 그래서 A를 넣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계속 왜 그럼 정답이 나와. 자, 왜 생산성이 하락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 왜 생산성이 하락됐나 보게 되면은 일을 못하니까 생산성이 하락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못한다.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3번의 영어시 보는 거야. 그럼 왜 숙련도가 떨어질까? 생각해 보는 거지. 왜 떨어질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거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바로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왜 교육을 못 받았지 생각하게 되면은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 인력이 없으니까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왜 시간과 인력이 없지 그러면 바로 예산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죠. 즉 이런 흐름은 대부분 끝에 부분은 돈이 없어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시작 부분은 문제에 있는 문제 이 해당되는 문항에 있는 문제를 집어넣는 것이고 계속 그 원인을 왜를 찾아보는데 대부분 끝에 그 원인은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형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C에 들어갈 게 뭐냐 그렇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NCS 직무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 형태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형태 문제 중에 수자원공사 문제 중에 이런 형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 문제가 있었냐면 수자원공사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선택 중에 틀린 걸 고르는 형태 문제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K사에서 근무하는 W사원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국내 5개의 댐에 대한 조류 예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조류 예보. 그 다음에 표가 얘가 있는 류의 문제. 실전 때는 말이죠. 실전 때는 이 문제가 한 페이지에 꽉 찰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였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선택 중에 틀린 걸 고르는 류의 문제입니다. 선택 중에 틀린 것. 그러면 일단 이 문제 관련된 분은 먼저 이렇게 댐을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조로, 해당되는 예보 단계를 보고, 이 표를 보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NCS는 컬러풀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고 나왔지만 사실 잘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끝은 밑에다가 숫자값을 줘요, 숫자값을. 그러니까 시전 때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그냥 이 꺾어놓은 그래프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숫자값을 보고 곧바로 푸는 것이 좀 더 편하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실제 NCS의 형태 문제 보게 되면은 필요 없는 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실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표가 뭔지 필요 없는 표가 뭔지를 명확히 구별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 뭐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시절 때 한 페이지 꽉 차고 큰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용어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류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파랑색, 평상, 15 미만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매번 선택지를 볼 때마다 얘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값 정도는 외워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우기 쉽게 숫자를 배치시켜줘요. 당장 보게 되면은 평상부터 주의, 경보, 대발상 나오는데 그냥 쉽게 그냥 15 미 그쪽에는 25, 100 숫자가 쉽게 나오잖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럼 평상은 15 미치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 단계 같은 경우는 15 이상은 주의 단계야. 근데 25 이상은 경보야. 그 다음에 100 이상은 대발상. 이거 그냥 여러분 딱 봐도 외울 수 있잖아.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숫자가 모조 보는 거 아니라 요 정도까지 머릿속에 눈놓고 푸는 것이 즉 외워서 푸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봐봐. 대청점의 조류량은 2월부터 5월까지는 평상 단계였지만 6월부터는 주의 단계로 적성했다고 나와 있잖아. 대청점을 보는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그 값을 볼 때는
표를 보지 마시고 숫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2월부터 5월까지는 이때부터는 그렇죠? 평상 단계야. 15 미만이 평상 단계인데 평상 단계이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주의 단계 15 이상이니까 15 이상이죠. 그럼 1번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얘를 볼 때마다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 값은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는 겁니다. 15, 25 팩트 외워두는 겁니다.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합천댐은 대청댐과 마찬가지로 합천댐은 대청댐과 마찬가지로 총 3번의 주의 단계. 그러면 대청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의 단계를 했었잖아. 그거는 15 이상이었잖아. 그러면 합청댐도 15 이상이 몇 개인지 보는 거죠. 봤더니 얘 15 이상, 얘 15 이상, 얘 15 이상. 아, 얘도 마찬가지로 3번의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세 번째. 보령댐은 2월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보령댐이 나오네. 보령댐은 2월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조류량이 많아져서 줄곧 주의 단계였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봤더니 다 15 이상이니까 주의 단계 쭉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뭐냐면 경보가 25였잖아. 근데 여기는 경보 25 이상 부분이 있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는 경보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 문제처럼 줄곧 주의 단계는 틀렸네. 그럼 정답이 3번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하게 되면 그래프와 숫자가 있어서 숫자를 보는 것이고 필요 없는 표는 과감히 날려버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용된 숫자 값은 대부분 외우는 것이다. 특히 외우기 좋게 15, 25, 100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떨어지거나 외우기 좋은 숫자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까지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짧은 시간에 많은 NCS 문제를 푸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 중 웬만한 조건을 외웁니다. 매번 볼 때마다 선택지 볼 때마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놓고 푸는 것이 이런 형태 문제를 푸는 빠른 방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 해결 능력도 딱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이제 원리 강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푼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별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NCS 원리와 관련된 형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 내용 문제는 전부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존재 아래 문제 하나하나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